네, 화요일 게릴라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한주엽 대표가 나와 계신데요. 저희가 주제를 말씀드렸지만 프로브카드, SK하이닉스 평가 통과, 마이크로 2 나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브카드 하면 테스트할 때 쓰는 카드 아닙니까? 반도체 만들 때 그 웨이퍼 상태에서 이렇게 가공을 하잖아요. 네. 가공해서 자르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테스트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네네. 동그란 원판 이 웨이퍼가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그 AT라고 하는데 오토매틱 테스트 이퀴먼트라고 맞습니다. 그 예. 자동 검사 장비, 반도체 자동 검사 장비에 탁 물려가지고 웨이퍼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위로 차깍 찍으면서 뭔가 물리적으로 닿으면서 이 웨이퍼에 있는 칩 다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칩 다이들이 온도 범위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혹은 전기적 신호가 제대로 이 다이들이 제대로 받는지를 분간을 해서 양품, 불량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프로브 카드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공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어디 공급하는 회사는 좀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일 잘하는 회사는 이제 일본하고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이제 폼팩트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 하고, 일본에서는 MJC. MJC라는 회사가 마이크로닉스 재팬이라는 회사. 약자군요. 이 회사들이 뭐 로직도 잘하고, 이미지 센서도 잘하고, D램, 낸드 뭐 이런 쪽 잘했는데, 낸드는 사실 그 기술적인 난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국산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다른 거라고 하시면은 뭐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랜드에 비해서 다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D램이나 D램. 일부 그 이미지 센서나 시스템 반도체 대비로는 좀 난도가 낮다. 평가가 되고 있죠. 반도체 종류마다 프로브 카드가 다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이 마이크로 2 나노는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인데 SK 하이닉스 평가 통과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아닙니까? 평가 통과를 기대한다. 기대한다. 라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낸드 플래시용을 위주로 실적을 내왔던 회사고 조만간 상장합니다. 10일 날 이 회사가 이제 공모 절차 그 수요 예측 10일 날 하고 이제 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공모가 정해지면은 상장하게 될 텐데 낸드용 프로브 카드를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 2 나노는. 매출액이 작년에 414억 원, 영업이익이 62억 원 기록을 했는데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95% 이상입니다. 전량 거의 대부분이 하이닉스 향이라는 거죠. 네, 하이닉스에 내보내고 그 낸드 쪽이 위주로 대부분 돼 있죠. 그러면 메모리 D램은 공급을 못하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내 D램 프로브 카드에 SK 하이닉스 평가가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게 이 회사의 황규호 대표라는 분 제가 오전에 오늘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이제 얘기이고 프로브 카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 드렸지만 국내에서 가장 큰 거는 메모리 업체들이 쓰기 때문에 낸드용과 D램용으로 나뉩니다. 낸드용과 D램용 둘 다 동일하게 아까 제가 열의 어떤 그 동작 온도의 범위에 따라서 뭔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체킹하는 버닌이 있다고 그랬고, 그 전기적 신호를 체킹하는 EDS가 있다고 했는데 두 종류예요. 낸드도 그렇게 두 종류가 있고, D램도 그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가격으로 기술 난도나 가격으로 따져보면은 그 버닌이 조금 싸고 조금 더 쉽습니다. 온도 제어, 온도에 따라서 동작 비용을 확인하는 게. 그리고 전기적 신호를 흘리는 것이 버닌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가격도 비싸고. 낸드용보다는 D램이 가격이 비싸다. 지금 낸드용하고 D램용 나눠서 얘기해 보면 낸드용 프로브 카드 가격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하고요. 한 장에. D램용이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네요. D램이 어렵대요. 왜냐면 일단 핀 수도 훨씬 많고, 낸드용이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수준이면 핀이, 왜냐면 접촉하려면 이거 물리적으로 닿아야 되잖아요. 그 물리적으로 닿는 핀 수가 낸드는 2만 개에서 3만 개
그리고 D램은 6만 개에서 8만 개까지. 압도적으로 많네요. 핀 수도 많고 핀 수가 많으니까 더 오밀조밀해지잖아요. 더 네네. 오밀조밀하게 잘 붙여야 되고 또 뭐 3천 파라 뭐 몇천 파라 이렇게 뭐 파라라는 게 이제 뭐 한 번에 몇 개를 찍느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렬로 정기적 데이터를 받으면 이 또 병렬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처리에 대한 능력들 뭐 다양한 어떤 기능을 구현하려면 D램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비싸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D램용 버니는 일부 지금 마이크로2 나노가 일부 뭐 한 1년에 3억인가요? 2020년도부터 조금 난도가 낮으니까 네네. 조금씩 공급을 하고 있었고 그 EDS용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5월에 D램 EDS 프로브 카드를 SK하이닉스의 평가 제품을 보낸다는 것이고 10월 정도까지 실제로 양산 라인에서 돌려보면서 테스트를 해서 괜찮다 하면 이제 대규모 수주가 나온다는 뭐 그런 그림을 황교 대표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기존의 SK 하이닉스의 D램 프로브 카드 EDS용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폼팩터, 폼팩터가 하고 일본의 MJC, MJC. 거기가 양사가 양분하고 있죠. 그러면은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왔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겠네요. 1년에 하이닉스가 D램 프로브 카드 아까 뭐 버닌 뭐 EDS 다 포함해서 한 900억 정도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쓴대요. 조달하는 게. 조달해서 쓰는데 둘이서 다 먹고 있으니까 거기가 뭐 6대 4인지 5대 5인지 3대 7인지는 뭐 비율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이 먹고 있는 시장에 마이크로2 나노가 올해 10월에 양산콜 통과해서 내년에 공급하게 되면 뭐 비중이 좀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좀 그들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회사들은 매출이 좀 줄게 되겠죠. 마이크로2 나노는 신규 매출이 생기는 거고요.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공급할 그렇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이 프로브 카드라는 게 네. 한 번 사서 계속 쓰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뭐 어느 정도 수명이 있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서 사야 된다든가. 저도 처음에 프로브카드 잘 몰랐을 때는 이게 소모성 부품이라고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번 찍으면은 다르니까 갖다 버리고 새 거 사는 예.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그게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1억에서 뭐 비싸니까. 1억에서 2억 사이 뭐 이렇게 되니까 차 한 대 값이 차도 뭐 되게 비싼 차 한 대 값이잖아요. 네. 그거를 네. 그러니까 핀이 부러지거나 뭐 닳거나 마모되거나 하면 고쳐서 쓴답니다. 고쳐서 쓰고 고쳐서 쓰기 때문에 프로브 카드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네. 신규 매출이 계속 발생해야 되잖아요. 네. 자꾸 근데 고장 나면 고쳐서 버리지 않고 고쳐서 쓰니까 네, 네. 그것도 이제 매출액에 상당한 폼팩터 같은 경우는 그런 CS 매출도 꽤 되더라고요. 근데 유지 보수를 위한. 예, 되는데 어쨌든 새 거 파는 게 좋으니까 그럼 네. 언제 새 거를 사느냐? 제품 노드가 바뀔 때 삽니다. 아, 예를 들어서 네. DDR4에서 DDR5로 5로 바뀔 넘어갈 때, 때나. 네. 그리고 낸드도 뭐 176단에서 뭐 223단으로 넘어갈 때, 아니면 D램도 뭐 20나노에서 10나노 후반, 뭐 네. 10나노 후반도 X, Y, Z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신규로 이제 프로브 카드를 사는 수요가 생기는데 올해 좀 뭐 쉽지 않죠. 메모리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신공정이 들어와야 새로운 프로브 카드를 이제 구매하는 이런 유인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네. 다양한,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그 다이 사이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니까 그리고 네. 뭐 정기적 특성 신호하려면 그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 다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 생산이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프로브 카드 업체도 돈을 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는 새 공정에 대한 D램 공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공정을 대체하는 다른 메이커가 들어와서 하는 건지. 올해 평가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메이저 제품, 그러니까 예. 현재 만들고 있는 메이저 제품, D램 예. 메이저 제품 선단 공정이겠죠. 뭐 아, 옛날 그렇겠죠. 거. 예, 옛날 거 선단 공정에 대한 걸로 하는 걸로 저도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점유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각 메모리 업체마다 전문적으로 프로브 카드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기업, 삼성. 삼성전자에 예. 공급하는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2 나노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에만 공급하고 있고 이 회사 말고도 뭐 한 개 업체 더 있어요. 네. 네. 국내 업체 중에. 이건 예. 뭐 증권 보고서 보면은 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TSE라는 회사, 그 전에 삼성전자에는 뭐 코리아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 네. 지금 낸드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D램은 지금 없으니까
D램도 EDS 주력이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낸드 쪽 말씀드리면 코리아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또 삼성에 공급하고 있고 마이크로프렌드 지금 상장 회사입니다. 네. 거기도 낸드 쪽에 삼성 낸드 쪽에 공급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면 하이닉스, 삼성이면 삼성 이렇게 줄이 딱 서 있죠. 양쪽에 다 공급하는 회사는 하나 있는데 이제 TSA라는 회사가 여기도 공급하고 저기도 공급합니다. 그렇게 양쪽으로 공급하게 되면 입장이 좀 곤란할 수도 있겠어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는 서로에게 어떤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로드맵을 알려주기 싫어서 그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마이크로 2 나노가 삼성에는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것 같아요. 코리아 인스트루먼트라는 삼성에 공급하는 회사가 하이닉스에 노크를 많이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프로브카드라는 게 어쨌든 웨이퍼의 어떤 이런 정보라든지 뭐 어떤 제품의 어떤 개발 뭐 이런 기초 스펙들이나 이런 것들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내 따위가 몇 개인지를 이제 이쪽에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바로 하이닉스 공급하는 친구들을 삼성이 쓰기는 좀 어렵고 근데 TSE는 그럼 왜 들어갔냐? 여기는 뭐 프로브카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하죠. 네, 테스트 소켓도 하고 인터페이스 보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영업 라인도 있고 해서 어떻게 잘 뚫었던 건데 그러니까 되게 뭐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좀 이채로운 사례이고 마이크로 2 나노가 여기에 삼성에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추정입니다. 뭐 별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사실 그 증권 보고서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IR을 지금 한창 하고 다닐 텐데 삼성에 우리가 뚫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선단 공정 말씀하신 선단 공정하고 하반기 통과를 기대한다 그러면 그때쯤이면 업황이 조금 좋아질 거라는 뭔가 예측감 같은 것도 좀 곁들여져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얘기하는 건 작년에 지금 랜드만 주력으로 해가지고 한 400억 조금 넘게 매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랜드 하이닉스가 랜드도 한 900억에서 1000억, D램도 900억에서 1000억, 한 둘이 다 합쳐서 한 2000억 정도 이제 프로브카드를 사오는 것 같아요, 연간으로. 근데 랜드에서는 뭐 점유율 한 40% 정도 본인들이 1등을 하고 있으니까 D램도 들어가면 우리가 내년에 한 10% 정도의 포션 그 비중을 가져가겠다. 내년에. 네. 그러면 뭐 900억에서 1000억이면은 뭐 많이 보면 한 100억 정도를 그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뭐 될지 안 될지 그렇죠. 모르는 될지 안 될지 내용인데 모르지만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2025년에는 20%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목표니까 200억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기존에 없던 매출이 D램 프로브카드에서 200억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그런 걸로 IR 하면서 우리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장 지금 공모가가 정해져 있는데 13,500억 원에서 뭐 얼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단으로 생각해 보면 뭐 100만 주 발행하고 13,500원이니까 135억 원 이렇게 회사로 들어오는 건데 그 중에 한 60% 이상을 D램용 하이닉스에 공급할 요량으로 D램용 EDS 그 정기적 신호 검사하는 프로브카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비를 좀 확충을 하겠다. 뭐 몬더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식각 장비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 살려고 이제 상장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관건은 10월에 평가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 공모 자금을 가지고 EDS 프로브 카드를 생산해서 납품해야 이제 2024년, 2025년 마이크로 2 나노가 계획한 매출이 추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관건은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성장이 계속 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0월에 평가 결과가 평가를 잘 나와서 내년에 실제로 발주를 받아야 수주를 받아야 매출의 보탬이 되겠죠. 근데 뭐 자신 있다고 하니까 일단 10월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여기서 궁금한 게 그 프로브 카드는 납기일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뭐 그게 한 3개월 걸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네, 그게 그 뭐 장비 이런 거는 또 몇 개월씩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폼팩터 같은 해외 업체 기준으로는 3개월이래요. 3개월 만에 되니까 필요할 때 이제 그때 뭐 3개월 전에 전화해서 주세요. 뭐 발주를 내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국내 업체는 아마 더 빠른 납기를 자랑을 하기 때문에 더 임박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몇 년 전에 미리 수주를 얼만큼 한다든가 이런 게 큰 의미가 없겠네요. 바로 필요하면은 그런 게 없어요. 몇 개월 전에 주문하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 프로브카드 이 회사 생산 실적을 보니까 200 몇십 개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개수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아니 단가가 실적이 높으니까 모이니까. 예, 예. 단가가 억 단위로 가니까 예. 하나에 네. 그러니까 한데 납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바꿔 네. 얘기하면 네. 이제 주문하는 쪽에서 미리 그 정보를 안 주죠. 그렇겠죠. 예, 필요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네. 한 1, 2개월 남겨놓고 야 뭐 2개월 이거 급하니까. 빨리 줘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메모리 증산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증산을 해서 뭔가 램핑업을 해야 네. 그 프로브카드 수요도 생기고 기타 여러 가지 네. 이제 테스트에 관련된 수요들이 생기는데 지금 2000년대 초반 한 10년 전 이럴 때는 이런 불황이 왔을 때 그래도 기술력이 좀 앞서 나가는 기업들은 원가를 낮추자라고 해서 이런 테크 마이그레이션 작업들을 이런 불황기에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테크 수준이 거의 비슷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모두가 다 적자를 내는 지금 마이크론 이미 적자 났죠. 네. 하이닉스 뭐 4분기 적자 나고 1분기에도 대규모 적자 나려고 하고 있고 삼성은 뭐 감산 안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1분기에 지금 뭐 네. 상당한 수준의 적자를 볼 것으로 네. 지금 증권가에서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적자 보고 있기 때문에 원가를 낮춘다. 그리고 기술력이 비슷한데 우리가 더 뭔가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해가지고 증산을 한다. 이 좀 과거하고 좀 달라진 양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프로브카드 수요는 올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단기 내년에 이제 뭐 디램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베스트 시나리오가 10% 정도. 네. 그러면 단기 올해 실적 자체는 그렇게 썩 좋게 보긴 좀 어렵겠네요. 이미 뭐 마이크로 프렌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52억 원 연간 적자했고요. 예. 그건 그 회사만의 문제일 수 있어요.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회사는 삼성에 이제 그러니까요. 공급하는데 이미 이제 작년에 4분기에도 크게 적자 냈고 네. 그 회사가 특수하게 잘 못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할까봐 제가 폼팩터의 실적도 네. 봤거든요. 이미 작년 4분기에 많이 떨어졌어요. 같이 떨어졌네요. 순적자를 냈고 예. 조금 네. 냈고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뭐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월가에서는 미국 이제 증권가에서는 올해 매출이 한 10% 가까이 줄고 이익도 한 30% 줄 것이다. 폼팩터는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죠. 로직도 하고 뭐 다 다죠. 하는데 네. 메모리가 비중이 한 30% 정도 매출 비중이 네. 차지하는데 특히 뭐 컴콜을 한 거를 제가 들춰보니까 메모리에 되게 안 좋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낸드는 거의 비중이 없어요. 국내 업체들이 거의 하기 때문에 디램 쪽에 얘기하면서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했고 아까 그 수주의 가시성 네네. 납기가 짧아서 수주의 예.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여기서 계속 했단 말이죠.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납기가 짧아서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마이크로투 나노의 실적을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 혹은 그 이후를 좀 더 기대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마이크로투 나노의 어떤 공모 희망가 네. 한정을 어떻게 했느냐를 놓고 그러게요. 지금 뭐 시비를 거는 뭐 곳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가 공모가 산정할 때는 뭐 그렇게 하잖아요. 옆에 비슷한 업체들의 어떤 퍼를 맞아요. 기준으로 해서 현재 나의 어떤 그 실적 지표를 대입해가지고 뭐 얼마입니다. 주당 얼마 단가를 정하는데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기업을 어떻게 선정했냐면 TSE랑 리노공업, 마이크로 컨텍솔, ISC 같은 좀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 뭔가 좀 나왔던 이상한데요. 다 각자 잘하는 게 있고 다 잘하거나 특출난 기업들이 있는 기업들인데. TSE는 프로브카드를 하긴 하지만 매출 비중이 뭐 절반 이하이고 그렇게 많지는 그러니까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전체를 다 프로브카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소켓도 하고 뭐 인터페이스 보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회사 들어가 있고 리노공업 같은 데는 피나는 회사 그러니까 아니에요. 포고피 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뭐 ISC는 뭐 소켓 하는 회사인데 네. 그러니까 뭐 테스트 산업이라는 범주 안에는 광해의 개념을 보면은 뭐 비슷하게 그쵸, 많죠. 볼 수 있지만 딱 정확하게 찍으려면 마이크로 프렌드 아까 적자 냈다는 예, 회사랑 예.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연간 적자라서 네. 제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뭐 물론 이제 뭐. 저기
이 회사 이름이 제가 잘 입에 안 붙는데 마이크로2 나노는 작년에 흑자를 냈으니까 적자 네, 기업이랑 그러게요. 비교하는 것은 뭐 온당치 않다라고 한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이제 실적 지표는 현재 실적 지표가 아니고 2025년 도에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순이익을 추정 순이익을 갖고 공모가를 정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그리고 작년까지는 어쨌든 레코드가 잘 계속 성장해서 잘 나왔거든요.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지금 시점 아니면은 상장하기 어렵다. 왜냐면 올해 또 망가지기 시작하면 숫자가 망가지면 내년에 상장하기 그렇죠. 또 하기 어렵죠. 네. 밸류를 잘 못 받으니까. 그래서 공모가 상단 맞으면은 한 900억대의 시총, 그리고 하단 맞으면 한 상장 초기 이제 시초가가 네. 700억 초반대 시총을 하는 거니까, 뭐, 하여튼 좀 지금 시점은 되게 묘해요. 작년에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뭐, 지금은 올해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힘들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D램용 EDS 프로브 카드를 SK하이닉스에 5월에 평가 제품 주고 10월에 퀄 통과하면 내년에 10%, 2025년에 20% 매출 포션을 우리가 가져와서 신규 매출 200억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 모든 것은 다 베스트 네. 시나리오일 때이기 때문에 혹시 공모주에 좀 참여하신다면 좀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이크로2 나노는 제가 업계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기술력은 좀 있는 회사,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이 것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평가는 받고 있더라고요. 프로브 카드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 업체죠? 여기가? 네. 네. 프로브 카드, 그러니까 멤스 프로브 카드, 멤스 기술로 이제 만드는 건데 네. 뭐 프로브 카드에서 대부분 매출 나오지만 멤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일부 멤스 파운드리라든지 뭐 그런 관련된 사업도 아주 네. 소액이지만 매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독자적인 자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은 예, 부분이 있습니까? 없고요. 어쨌든 상장 임박 마이크로2 나노 경쟁력 있나 없나 하니까 배터리가 아니라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뭐 그거 할 걸 그랬나? 근데 올해 이제 뭐 작년 말이었나 연초만 하더라도 상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었잖아요. 연말에 요즘, 되게 안 좋았죠.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상장 증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마이크로2 나노의 상장 관련된 얘기였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엔 좀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